뉴욕 증시는 한 번 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2%에 가까운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함께 무역 협상 결렬을 둘러싼 우려가 일정 부분 진정되면서 장중 주가가 상승 탄력을 회복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주 무역 협상 관련 변동성이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관보 사이트에 게재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대폭 커졌습니다. 단순 행정 절차지만 류허 중국 부총리가 최종談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2% 올라 배럴당 62달러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로 원유 공급 우려가 부각된 점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 유가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중국의 회사채 채무 불이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3조 달러 규모의 중국 채권 시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GDP의 70%까지 불어난 그림자 금융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도나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이슈, 해외 외신과 투자 정보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현지 시각으로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입니다. 저희 방송이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보기 컨텐츠를 활용해 보셔서 저희가 놓친 부분,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저희 Q&A 섹션, 홈페이지에 Q&A 섹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프라이빗한 창구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기준으로는 엇갈린 상태였지만 결국은 좀 하락세가 좀 더 짙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했었지만 요건 반발 매수세 때문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온다. 중국의 협상단이 미국으로 와서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트윗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기조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10일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요거를 공식화시키면서 미국 웹사이트에 요거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식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 없이 소폭 플러스권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1% 그리고 0.26%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상승한 업종, 워크호스 그룹이 있었는데요. 전기차와 드론 개발 제조 업체입니다. 214%가량, 무려 2배, 3배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GM 쪽에서 이 워크호스 그룹의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공장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20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이기도 한 콜인더스 베스큘러 로보틱스입니다. 요게 이제 정밀 혈관 중재 시술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로봇을 이용한 IT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요. 신규 수주 소식 요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04% YOY로 올렸고요. 시스템 판매가 157%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35% 올랐고요. 저희 반가운 라이징 스타 종목들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특징주로 편입이 됐다는 점 참 반갑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티스 인더스트리입니다. 31%가량 올랐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수집, 운송, 재활용 그리고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사입니다. 오늘 2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전체적인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미국 주식시장은 2%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를 기약하기도 했지만 오늘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우만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장 전 선물 시황부터 찬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선물은 또 한 번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관보를 통해서 중국에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를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트럼프 트윗을 통해서 협상 타결을 위해서 지금 유호 부총리가 미국을 오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놓친 점이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데 일조하기는 했습니다. 자, 개장 초반의 상황을 보면 소폭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같은 경우는 오늘 75포인트까지는 저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저는 상승 마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외에 백악관 쪽에서의 코멘트가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그 의사를 내비쳤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135포인트대까지 올라서는 힘이 이 백악관의 코멘트 이후에 발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이 다우의 급반등 흐름에 따라서 오름세를 확대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 관세까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위로 쭉 끌어 올리기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인텔이 오늘 오후작에서 3년간의 실적 전망을 내놓았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으면서 인텔이 2% 하락했는데요. IT주의 전반적인 약세 역시 오늘 시작의 부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나스닥은 20포인트, S&P 500 지수는 4포인트가량 하락세를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큰 힘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유럽 지수는 0.47% 올랐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자, 특히 독일이 0.72%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상승폭에 뚜렷했는데요. 독일의 산업 생산이 3월분 나왔습니다.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뒤엎고 예상 막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했을 때 0.5% 플러스 기록했다라는 소식, 오랜만에 독일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감 좀 지수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지수와 같은 경우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머물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러니까 유호 부총리가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코멘트의 반응이 좀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유럽 쪽에서는 일단 펼쳐지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어제 전반적으로 우울감 가득했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46% 계속해서 연휴 이후에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후에 최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 역시 마이너스였습니다. 1%대 하락이었는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12%, 홍콩의 항생지수도 1.23%, 대만 가권지수 역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이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역시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우세하기는 했습니다. 필리핀 오늘 성장률 발표 있다라는 점 주시를 해보시고요. 태국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지수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외환 시장도 어제 크게 출렁거림은 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연일 하락세입니다. 0.87%로 가장 크게 동남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는 계속해서 이번 주 내리막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외환시장 좁은 범위지만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초반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좀 후반장으로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여측경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97달러선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던 곳, 바로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이었습니다. 브렌트 역시 0.7%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촉매제가 됐던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보도록 할까요? 자, 금 가격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좀 접고 상승세를 접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 마이너스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하락이었는데요. 폭은 크지 않았네요. 나란히 0.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아직까지 미중 협상에 주목하면서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위로 방향을 자리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종목들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까요? 월가가 주목한 종목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명민준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